2013년 5월 14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상식 하나가 개변됨. 이 상식 개변 현상은 범우주적 스케일로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현존하는 물체, 지형 기록물조차 전부 개변된 상식에 맞게 뒤바뀌어 있었음. 이는 기관 측에서도 눈치채지 못하다가 간신히 해당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뒤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 상식 개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기관은 현재 이 현상을 막을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 이해할 방법이 전무하기에 그저 기록을 남기는 것에 주력하고 있음. 아래는 현재까지 기록된 내용임. 2013년 5월 14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함께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제6의 감각이 세상에서 사라짐. 2013년 6월 13일 20세기 당시 미국, 소련과 함께 세계를 3분할한 초강대국이라고 평가받는 국가의 존재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짐. 해당 국가의 영토, 인구, 문화, 기술 모두 한순간에 소멸하였으며 사람들의 기억이나 기록에서도 완전히 지워짐. 2013년 12월 25일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마치 허구에 불과한 것처럼 상식이 뒤틀림. 2014년 2월 28일 본래 33일까지 존재했던 5월이 31일이 마지막인 것으로 변질됨. 2014년 7월 23일 꿈에서 겪은 일이 현실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됨. 2014년 11월 9일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제3차 세계대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역사가 개변됨. 이에 따라 당시 사망했던 사람들이 모두 생존함. 2014년 12월 1일 본래 중소기업이었던 가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변화함. 또한 본래 기업 중 전체 시가총액 1위였던 존재가 사라짐. 2016년 3월 30일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믿는 종교였던 교가 인도의 특정 소수 민족만 믿는 토속 신앙이었던 것으로 변질됨. 이에 따라 교를 믿던 인구는 각각 원래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를 믿었던 것으로 역사가 개변됨. 2016년 10월 29일 2008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러시아 사마라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개변됨. 확인 결과 사건의 범인이었던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음. 수정, 추후 확인 결과 러시아 사마라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개변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 시간대가 9년 후로 옮겨간 것뿐이었음. 2017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추측국 중 하나였던 가 연합국이었던 것으로 역사가 수정됨. 2017년 9월 10일 호주의 한 남성이 사라짐. 지금까지 발견된 상식 개변 사례 중 유일하게 개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경우임. 2017년 13월 2일 13월이라는 새로운 달이 생겨남. 2018년 3월 14일 1990년대에 밝혀진 소수의 규칙성이 무엇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잊게 되었으며 기록마저 모두 지워짐. 해당 규칙성은 소수 자체의 본질을 꿰뚫는 내용이었으리라 추측됨. 2019년 6월 6일 2017년에 생겨났던 13월의 존재가 사라짐. 이를 통해 이미 한 번 개변되었던 내용 또한 이후에 발생하는 개변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2019년 9월 27일 빛보다 빠른 유일한 입자였던 우론의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짐. 2020년 4월 1일 더 이상 인간의 손가락이 6개가 아니게 됨. 2021년 7월 18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게 됨. 다만 예외적으로 중국의 정치인, 이탈리아의 경찰인, 네팔의 승려인 만큼은 해당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음. 2022년 10월 31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던 야드, 파운드법이 미국과 영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변질됨. 또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터법이라는 도량법을 과거부터 쭉 사용해왔던 것으로 역사가 개변됨.
2023년 1월 1일 쓴맛이라는 맛의 개념이 존재하게 됨. 2023년 11월 15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었던 지가라는 개념이 사라짐. 2024년 3월 9일 달이 19세기까지는 붉은색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됨. 단죄의 심판대. 단죄의 심판대는 미국의 LA주에서 처음 발견된 가로 8m, 세로 5m 크기의 커다란 나무 판자입니다. 해당 나무 판자는 노각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파괴 및 분실을 막기 위해 기관 측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상, 새벽 2시 33분에 단죄의 심판대를 밟고 올라설 경우 판자를 밟고 올라선 인물에게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상현상의 대부분은 해당 인물에게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그 내용은 해당 인물이 지금까지 지은 죄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험 기록, 피실험자 A 35세 여성 공무원. 전과 2년 전 식당에서 종업원을 폭행. 해당 종업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음. 발생한 이상현상, A씨의 오른쪽 다리가 부러짐. 피실험자 B 26세 남성 대학생. 전과 없음, 수정, 실험이 끝난 이후 학창시절 상습적인 도둑질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발생한 이상현상, B씨가 착용 중이던 옷이 모두 갈기갈기 찢어짐. 확인 결과 B씨 본인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 피실험자 C 47세 남성 요리사. 전과 없음. 수정, 실험이 끝난 이후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성희롱하였다고 진술함. 발생한 이상현상, C씨는 전립선 비대증에 걸림. 피실험자 D 79세 남성 무직. 전과 젊은 시절 다수의 사기를 저지름. 발생한 이상현상 실험 이후 D씨는 죽을 때까지 환각 및 환청에 시달리게 됨. 피실험자 26세 여성 무직. 전과 없음. 발생한 이상현상, 머리카락이 3가닥 빠짐. 피실험자 F 37세 남성 죄수. 전과 마약 유통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며 12명의 사람을 토막살인함. 발생한 이상현상, FC가 그 자리에서 사라짐. 4년 후 FC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 덩어리가 실험 장소에서 26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 피실험자지 19세 여성 고등학생. 전과 모 아이돌을 3년간 스토킹하며 주거침입, 속옷 절도 등을 저지름. 발생한 이상현상, G씨는 불임이 됨. 피실험자 H 80세 여성 무직. 전과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려 1살짜리 손녀를 가마솥에 넣고 끓임. 발생한 이상현상, 온몸에 혈액이 끓어올라 사망함. 피실험자 I 34세 남성 중고차 딜러. 전과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람을 뺑소니친 전적이 있음.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며 당시 I씨는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풀려남. 발생한 이상현상, I씨의 팔과 다리, 입과 음경의 위치가 서로 뒤바뀜. 피실험자 J 32세 남성 소방관. 전과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여자친구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 서로를 향해 권총을 쏘는 방식으로 자살하려고 했으나 여자친구 측 권총이 불발되면서 혼자 생존함. 발생한 이상현상, J씨의 이마에 작은 흉터가 생김. 피실험자 K 56세 여성 무직. 전과 갓난아기인 딸을 굶겨 죽임.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심각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됨. 발생한 이상현상, 위장을 토해낸 후 사망. 피실험자 L 34세 여성 무직. 전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과 아들, 딸과 시어머니를 살해. 발생한 이상현상,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사망.
부검 결과 L씨의 심장이 황금으로 바뀌어 있었음. 피실험자 M 58세 남성 의사. 전과 17명의 미성년자를 강간 및 살해함. 수정 실험 이후 5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발생한 이상현상, M씨는 죽지 않게 됨. 현재 기관에서는 M씨의 몸을 해체한 뒤 인근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으며 22년 뒤에 상태를 확인할 예정. 피실험자 N 67세 여성 무직. 전과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 고의적인 방화를 저지름.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주민 2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음. 발생한 이상현상, N씨의 몸이 불타오름. 이 현상은 1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그동안 N씨는 살아있었음. 불꽃이 사그라듦과 동시에 N씨도 사망함. 피실험자 O 51세 남성 회사원. 전과 상습적으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함. 발생한 이상현상, O씨의 머리 위로 3리터의 소변이 쏟아짐. 피실험자 P 10세 여성 무직. 전과 없음. 발생한 이상현상, P씨의 하반신이 사라짐. 피실험자 Q 37세 남성 무직. 전과 없음. 발생한 이상현상, Q씨는 졸리다며 자리에 눕더니 그대로 사망함. 사인은 심장마비. Q씨는 평생 취업은커녕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 Q씨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 소식에 기뻐함. 피실험자 R 55세 여성 작곡가. 전과 다른 동료의 곡을 훔쳐서 자신의 곡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음. 발생한 이상현상, R씨의 귀가 들리지 않게 됨. 피실험자 S 27세 여성 교사. 전과 없음. 수정 실험 이후 몸캠 사기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밝힘. 발생한 이상현상, S씨의 나체가 찍힌 사진이 전 세계의 커뮤니티에 유포됨. 피실험자 T 48세 남성 군인. 전과 참전 경험 다수. 발생한 이상현상, T씨는 28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함. 피실험자 U 59세 남성 무직. 전과 어린 딸을 성폭행 후 교살. 발생한 이상현상, U씨의 신체가 어린 여성으로 변화함. 한 달 뒤 U씨는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파열되어 사망. 가해자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피실험자 V 38세 여성 인터넷 방송인. 전과 어린 시절 친구의 장난감을 훔치고 시치미를 뗀 적이 있음. 발생한 이상현상, B씨의 손에 괜찮아라고 적힌 쪽지가 생성됨. 피실험자 W 60세 남성 경찰. 전과 강도를 상대하다가 도망친 전적이 있음. 이로 인해 해당 강도가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을 막지 못함. 발생한 이상현상, WC의 가슴팍에 자상 여러 개가 생김.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음. 피실험자 X 63세 여성 치과의사. 전과 오진으로 인해 멀쩡한 환자의 치아를 3개나 임플란트 해버린 적이 있음. 발생한 이상현상, X씨의 치아 1개가 뽑혀나감. 피실험자 Y 25세 여성 회사원. 전과 낙태를 1회함. 발생한 이상현상, Y씨가 임신 중이던 아이가 유산됨. 피실험자 G 28세 남성 만화가. 전과 소꿉친구가 사망하자 유품 중 하나인 열쇠고리를 훔침. 발생한 이상현상, G씨의 손에 G씨와 해당 친구가 어린 시절에 같이 찍은 사진이 생성되었음. G씨는 해당 사진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사진의 뒷면에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때까지 화이팅! 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음. 세계의 비밀. 세계의 비밀은 일본 도쿄의 모 가게에서 판매 중이던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발견 당시 해당 비디오 테이프에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으며
겉면에 유성펜으로 9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고 4일 뒤에 실종되었으며 현재는 기관에서 수거 후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 세계의 비밀에 담겨 있는 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영상과 관련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만 기억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기억하게 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이상 현상을 추가로 겪게 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실험 기록, 피실험자 A, 27세, 무직 남성. 기억한 부분, 영상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진술. 특이사항,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A씨는 실험 이후 무신론자가 됨. 피실험자 B, 45세, 체육교사 여성. 기억한 부분, 영상이 4분 33초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술. 특이사항, B씨는 실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틀간 식물인간이 됨. 피실험자 C, 7세, 무직 남성. 기억한 부분, 영상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진술. 특이사항, 영상 시청을 마친 C씨가 계속 울어서 달래주어야 했음. 실험이 종료된 이후 C씨는 왼쪽 눈이 실명됨. 피실험자 D, 34세, 가수 여성. 기억한 부분, 영상이 부패하는 시체의 삼각형의 머리를 잘라서 원과 함께 이어붙인 것 같다고 진술. 현재 기관은 해당 진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음. 특이사항, D씨는 일주일 뒤에 실어증에 걸림. 피실험자 E, 78세, 무직 여성. 기억한 부분, 영상을 시청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영상의 내용 대부분을 잊게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진술. 특이사항, 실험 이후 3일 뒤에 E씨의 남편과 아들이 사망. 피실험자 F, 55세, 세무사 남성. 기억한 부분,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명쾌한 정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 특이사항, 실험 직후 F씨는 권총 자살함. 피실험자지 61세, 수학자 남성. 기억한 부분, 자연수와 등호, 부등호만을 이용해서 소수의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 특이사항 없음. 피실험자 H, 12세, 초등학생 남성. 기억한 부분, 자신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특이사항, H씨에게 커다란 자연재해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피실험자 I, J, K, L. 기억한 부분, 기록 말소. 특이사항,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영상을 시청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실험. 해당 실험을 제안한 인원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실험에는 영상을 시청하는 인원을 무조건 한 번에 한 명씩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음. 피실험자 M, 17세, 고등학생, 여성. 기억한 부분, 육체는 허물일 뿐이며 영혼조차도 가짜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말을 반복함. 특이사항, 실험 이후 MC는 옷을 입는다는 행위에 극도의 혐오를 보이게 됨. 피실험자 N, 44세, 무직 여성. 기억한 부분, 영상의 내용이 소설 숲의 문지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진술. 특이사항, 숲의 문지기라는 소설은 존재하지 않았음. 이후 NC가 숲의 문지기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지만 해당 책에는 빈칸과 마지막 마침표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음. 피실험자 O, 31세, 요리사 여성. 기억한 부분, 영상이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술. 특이사항, 동일한 사람에게 영상을 여러 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실험. O씨는 영상을 볼 때마다 영상이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잊었음. 피실험자 P, 32세, 철학자 남성. 기억한 부분, 영상에는 어떤 내용도 없었음. 특이사항 없음. 피실험자 Q, 57세, 컴퓨터 프로그래머 남성.
기억한 부분, 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프렌치 토스트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진술. 특이사항, 크유 씨는 일주일 후에 프렌치 토스트 과식으로 인해 사망한 채로 발견됨. 피실험자 R 24세, 대학생, 여성. 기억한 부분, 모든 생명체가 번식해서 자손을 남기는데 집착하는 이유는 기록말손 때문이었다고 진술. 특이사항, 아 씨는 실험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임신함. 출산 이후 해당 아기는 7년 전 사망한 아 씨의 남자친구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이 확인됨. 피실험자 S, 42세, 소설가, 여성. 기억한 부분, 현실에 있는 사람이 소설 속 등장인물에게 말을 건네거나 인간이 곰팡이와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해당 영상은 이런 것들과 동일한 수준의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증언. 특이사항, 일주일 후에 S씨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려 있었음이 밝혀짐. 피실험자 T, 41세, 배달원 남성. 기억한 부분, 영상을 통해 존재란 결국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진술. 특이사항, 실험 이후 지금의 자신은 영상을 보던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 다음날 손목을 그어 자살한 채로 발견. 피실험자, 기록 말소. 기억한 부분, 기록 말소. 특이사항, 기록 말소. 18번 항목에 작성하는 모든 내용이 강제로 기록 말소 처리되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이미 18번째 실험을 통해서 영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들 18번 항목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 따위 원래 없었다는 태도로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까? 피실험자 V, 59세, 농부 남성. 기억한 부분, 영상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특이사항, 영상 시청이 끝난 후 확인하여 보니 B씨의 혀가 사라져 있었음. 피실험자 W, 21세, 대학생, 남성. 기억한 부분, 사과, 벌거벗은 남성, 연분홍빛의 하늘, 잉크가 엎질러진 종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진술. 특이사항, WC는 실험 이후 3일 만에 실종되었으며 2년이 지난 뒤에야 본인의 집 앞마당에서 매장당한 시체로 발견됨. 시체를 부검해 본 결과 WC는 발견 하루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 피실험자 X, 98세, 무직 여성. 기억한 부분, 영상의 첫 내용은 손가락이 당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되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소금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동그라미를 응시한다는 결말로 끝난다고 진술. 현재 기관은 해당 진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음. 특이사항 없음. 피실험자 Y, 46세, 작곡가 여성. 기억한 부분, 영상을 시청하는 내내 원숭이가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서 불편했다고 진술. 특이사항, Y씨는 해당 원숭이가 어디로 갔는지 질문하였으나 Y씨는 영상을 시청하는 내내 혼자였으며 원숭이 같은 건 기관 내에 존재하지도 않았음. 안전 안내 문자 8월 15일 목요일 오전 3시 25분. 귀하께서는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하고 계신 모든 행동을 중지하시고 본 문자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이 문자가 발송되고 30분 뒤 귀하의 집에 무언가가 방문할 것입니다. 방문하는 존재가 무엇일지는 무작위로 정해지나 그 존재가 방문하기 1분 전에 전조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존재의 종류와 전조 현상, 대처법 등을 정리해 놓았으니 시간 내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칭, 광인. 전조 현상, 집에 있는 변기 중 하나에서 핏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외형, 머리카락, 눈썹, 눈, 코, 귀가 없는 정장을 입은 성인 남성의 모습. 대처법, 해당 개체가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시는 것과 동시에 숨을 참으셔야 합니다.
이자가 집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난동을 피우든 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짧으면 1분, 길어도 3분 이내로 집 밖으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 상황이 모두 끝났으면 핏물이 고여있는 변기에 물을 내리시고 집의 창문을 열어 환기하십시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사망합니다. 명칭 타천 전조현상 아주 먼 곳에서 트럼펫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외형 피 묻은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인간의 모습, 성별, 체형, 인종 등은 무작위입니다. 대처법 집안에 숨으십시오. 해당 개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올 것입니다. 해당 개체가 여러분을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모든 일은 끝났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해당 개체에게 발각되면 사후에 천국, 극락, 낙원 등으로 불리는 장소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명칭 악귀 전조현상 극심한 배고픔과 갈증이 느껴집니다. 외형 심각하게 뒤틀린 사람의 머리에 거미의 다리가 붙어있는 형태. 대처법 생고기를 입에 넣어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해당 개체가 트림을 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집에 생고기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본인의 손가락 혹은 발가락을 잘라서 먹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본인 또한 악귀가 됩니다. 명칭 아이 전조현상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 중 하나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외형 5세 6세가량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모습. 대처법 집안에 들인 뒤 돌봐주십시오. 해당 개체는 평범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장하며 최대한 인간처럼 대해주셔야 좋습니다. 15년 뒤 해당 개체는 다른 존재로 변이하며 어떤 존재로 변이할지는 귀하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를 고의적으로 유기, 인신매매하신 경우 18번 항목의 개체로 변이합니다. 아이를 2주 이상 굶기거나 살해 시도, 성범죄,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학대 혹은 폭행을 행하신 경우 2번 항목의 개체로 변이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폭행, 폭언을 행하신 경우 7번 항목의 개체로 변이합니다. 아이를 평범하게 키웠으며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신 경우 9번 항목의 개체로 변이합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2, 7, 9, 18번 항목 참조. 명칭 고양이 전조현상 귀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외형 빨간색 털을 가진 고양이. 대처법 우유를 집 앞에 뿌린 뒤 해당 개체가 전부 마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귀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명칭 개 전조현상 귀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외형 파란색 털을 가진 개. 대처법 초콜릿을 집 앞에 둔 뒤 해당 개체가 먹으려고 할 때 뛰쳐나가서 제지합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귀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명칭 인간 전조현상 없음. 외형 귀하와 친분이 있는 인물. 축하드립니다. 놈들이 오기 전 지인이 먼저 집에 방문해 주었군요. 안전해졌으니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명칭 도플갱어 전조현상 공포스러울 정도의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외형 귀하와 동일한 모습. 대처법 집 안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은 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해당 개체는 집 안에 놓인 거울 중 하나를 통해 거울이 없다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며 귀하와 비슷한 수준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개체가 나타난다면 빠르게 살해한 후 시체를 태워 없애십시오. 어설프게 한다면 역으로 제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대체됩니다. 명칭 천사 전조현상 아주 먼 곳에서 사람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외형 나체의 인간의 모습, 성별, 체형, 인종 등은 무작위입니다. 대처법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사후에 천국, 극락, 낙원 등으로 불리는 장소에 가게 됩니다. 명칭, 저주받은 자. 전조현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외형, 봉제 인형과 동일한 모습. 대처법, 해당 개체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불에 태운 뒤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인형의 주인이 찾아옵니다. 명칭, 광대. 전조현상, 시각과 미각, 청각을 잃습니다. 외형, 짙은 분장을 한 뚱뚱한 광대의 모습. 대처법, 모든 감각이 사라졌으므로 집문을 열고 미리 나와 계셔야 합니다. 해당 개체가 가까이 올 경우 독한 향수 냄새가 날 것이며 이를 인지하신 직후 미친 듯이 웃으며 박수를 치셔야 합니다. 웃으며 박수를 치시는 동안 잃어버린 감각은 청각, 미각, 시각 순으로 천천히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돌아오셨다면 웃음과 박수를 멈추셔도 좋습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잃어버린 감각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칭, 아이들. 전조현상, 아주 먼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외형, 각기 다른 외모의 평범한 5세, 6세 아이들. 대처법, 아이들 중 하나가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건넬 것입니다. 권총을 건넨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를 쏴 죽이신 후 그것들은 장내 18번 항목의 개체가 될 것이 확정된 것들입니다. 시체를 문 앞에 방치하십시오. 시체는 3일 뒤 사라집니다. 권총을 건넨 아이는 집으로 들이신 뒤 4번 항목의 아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십시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어째서 실패하셨습니까? 명칭, 악마. 전조현상, 변기에 있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외형, 보이지 않습니다. 대처법, 해당 개체는 13시간 정도 당신의 곁에서 머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낼 것입니다. 해당 개체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힐 수 없으니 절대 공포를 느끼지 마십시오. 일정 수준 이상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 실패합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명칭, 상인. 전조현상, 두통이 발생하며 높은 확률로 구토를 하게 됩니다. 외형, 사제복을 입은 몸 하나에 머리가 3개 달린 남성의 모습. 대처법, 해당 개체는 귀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1개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셔야 하며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 개체를 떠나가게 하려면 해당 개체의 얼굴에 침을 뱉으십시오. 물건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사망한 당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살한 사람의 단말마가 담겨있는 녹음기, 쥐약 등이 있습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어두운 곳에 있을 때마다 당신을 노려보는 한 쌍의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칭, 바보. 전조현상, 기이한 것들이 당신에게 달려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외형, 목과 어깨의 너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눈이 6개 달린 침을 질질 흘리는 거구의 사내. 대처법, 찾아오시기로 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옆집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큰 비명이 들릴 수 있으니 귀를 틀어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고통과 쾌락은 사실 꽤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명칭, 부패한 자. 전조현상, 시체 썩은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외형, 다양한 사인으로 죽은 시체 여러 구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굴러다니는 모습. 대처법, 찾아오기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시체의 형태가 거의 남지 않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그들의 일부가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명칭, 눈사람. 전조현상, 화학약품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외형, 평범한 성인 남성 크기의 눈사람. 대처법, 해당 개체의 얼굴 부분 가운데 막대 모양의 무언가를 꽂아주시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중 특히 당근을 꽂아주시면 한 달 이내로 굉장한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당 개체의 몸은 눈이 아닌 위험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닿는 즉시 닿은 부분부터 몸 전체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테니 유의하십시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위로의 의미로 해당 개체를 있는 힘껏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명칭, 괴물, 전조현상, 없음, 외형, 불명, 대처법,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죄송합니다. 명칭, 익사자, 전조현상, 집 안벽지가 붉게 물들며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외형,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있는 하반신이 없는 임산부의 모습. 대처법, 당신이 문을 열어주면 그 순간부터 섬지박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해당 개체를 들고 욕실로 뛰어가 개체의 입안에 샤워기를 쑤셔넣고 물을 트십시오. 물은 해당 개체가 폭발하여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 틀어놓으셔야 하며 과정 중 해당 개체가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한들 무시하셔야 합니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해당 개체의 뱃속에 있는 것은 아기가 아닙니다. 명칭, 슬피우는 자, 전조현상, 집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며 노이즈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외형,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는 젊은 남성의 모습. 대처법, 해당 개체는 이미 집 안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30분 이내로 찾으신 뒤 본인이 남성이라면 엄마, 엄마라는 말을, 본인이 여성이라면 아빠, 아빠라는 말을 작게 중얼거리십시오. 그 후 해당 개체가 역할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대처에 실패했을 경우 귀하가 잠들려고 할 때마다 귀하의 머리맡에서 머리카락 개수를 세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의! 시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향으로 1km 전방은 광월동입니다. 이 표지판을 보고 계시다면 현재 시간은 22시에서 4시 사이일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동을 멈추고 해당 안내문을 숙지 후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앞은 당신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최종 도착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해당 경고를 무시한 채 광월동으로 도착하게 되신 경우 당신에게 영구적이며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신체 훼손 혹은 치료가 불가능한 변이 및 정신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시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끄시고 다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내비게이션을 다시 켰을 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해당 내비게이션 제조사 특유의 소리가 들릴 경우 당신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가해질 상황이 아니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더 나아가지 마시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약 500m 이상 진행 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설정할 것입니다. 그 경로는 정상적인 경로이므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후의 수칙은 모두 무시하여 주십시오.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에게 도달하는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측된 바 아래의 사항을 주의 깊게 읽은 뒤 반드시 이행하여 주십시오. 즉시 내비게이션을 파손시키고 창 밖으로 던지신 후 오시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최소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십시오. 이 행동은 이 표지판을 본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재부팅한 시점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했을 때는 직선으로 뻗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신호등이 전부 빨간색일 것입니다. 모두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실제 신호가 아니며 해당 도로 역시 당신이 원래 있던 세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대로 쭉 반대 방향으로 달리십시오. 당신이 멈추어야 할 곳은 유혈이 뿌려진 장승 두 개 사이에 큰 위령비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것이 시야에 보이는 순간부터는 속도를 점차 줄이셔도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그 장승 앞에 칠해진 주차 라인에 차를 정차하십시오. 당신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는 반드시 파손됩니다. 또한 당신은 그 시점에서 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몸에 자상 혹은 출혈이 없는 경우 팔, 다리, 목 등에 해당. 목소리를 냈을 때 울음소리가 나지 않은 경우,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식인 및 육식 충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장승과 위령비를 시선에 담아주시면 30초 후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당신은 시 종합병원 격리실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후 각종 검사를 마친 후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 및 소정의 위로금 등이 지급되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간은 당신의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조치될 예정입니다. 만일 세 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불일치하신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해당 전화를 받은 후 아무 행동 없이 10초를 유지하여 주시면 담당 직원이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이후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마시고 시 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고개를 숙인 채 주차한 이후 절대로 장승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위령비 또한 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충분히 가다듬으십시오. 이를 어기고 장승 혹은 위령비를 쳐다보신 경우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량을 벗어나지 마시고 숨죽인 채 호흡을 최소한으로 하십시오.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살아있으십시오. 신체에 훼손이 가해진 상태에서도 차량이 주차선에 정차 후 1분 동안은 아무런 통증이 없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동안 자신의 신체 상황을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한 타박상, 자상의 경우에는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체에 가해진 공격의 결과로 팔 혹은 다리가 잘려나간 경우, 혹은 목의 교창, 짐승에게 물린 자국이 자신의 손보다 더 큰 경우,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신이 너무 늦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저희 요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교통사고 이후 차량의 폭발사고로 인해 신체가 전부 훼손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가족에게는 보험료 및 장례식 비용이 지급됩니다. 식인 충동 및 육식에 대한 충동으로 차량을 벗어나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당신은 시의 최우선 사살 대상으로 반드시 사살됩니다. 당신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로 기록될 것이며 당신의 유가족에게는 보험료와 장례식 비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수칙을 읽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즉시 모든 상념을 떨쳐내고 행동하십시오. 아직은 당신이 아무런 상의 없이 광월동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신비한 장미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장미나라 관광을 담당하는 문화여유부입니다. 이 안내 가이드는 자유여행을 즐기시는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귀하는 아마 비자 2를 소지한 상태일 것입니다. 비자 2는 자유여행을 위한 비자입니다. 만약 비자 2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가이드북이 아닌 다른 가이드북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비자 2 증명증을 소지한 것을 확실히 인지하셨고 장미나라 방문 목적이 자유여행이 맞으시다면 다음 장을 넘기십시오. 장미나라는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들과 다르게 폐쇄적이라 여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극소수를 제외한 경우 규칙 위반으로 인한 귀하의 부상이나 금전적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규칙을 숙지하십시오. 현지인분들이 운용하는 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미나라 시민분들은 아직 외국인에 대해 익숙치 않아 귀하가 싫어할 만한 서비스,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술할 가게들을 제외하면 가급적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의치 않다면 백화점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나 이에 대한 금전적 손실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미 국가의 언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익히신 경우에는 현지인 가게를 가셔도 무방합니다. 간혹가다 현지인들이 귀하를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십시오.
만약 호객을 넘어 강매 행위를 강요한다면 귀하의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하는 척 하십시오. 그들은 물러날 겁니다. 이하에 소개한 가게들은 저희 장미나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게이므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얀 간판에 붉은 세 글자가 적혀있고 안에 매운 향기가 느껴지는 가게. 해당 가게는 저희 장미나라 특색 요리인 장미국을 조리하는 식당으로 향기로우면서도 매운맛을 자랑하는 장미국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인분 기준으로 대략 18원에서 32원까지로 해당 가격은 재료를 추가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얀 간판이 아닌 경우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장미국 가게입니다. 적은 확률이지만 글자색이 붉은색이 아닌 경우 즉시 숙소로 돌아가십시오. 현지인분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닙니다. 붉은 간판에 왼쪽 마스코트가 집처럼 생긴 편의점. 해당 편의점은 장미나라의 유명한 브랜드 편의점입니다. 당국의 엄격한 관리로 일체의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편의점에서 금전적인 손실 혹은 부상을 입으신 경우 저희 장미나라 문화여유부에 전화하십시오. 최대한 보상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총 4종류로 지하철, 버스, 기차 그리고 택시입니다. 교통카드는 귀하가 가지신 비자, 이 증명증입니다. 카드 충전은 공항에 존재하는 외국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장미국은 지하철을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지하철은 최소 10개 국어를 지원하는 자막 스크린이 있어 이용하시기 편리합니다. 버스 또한 자막 스크린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국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기차에 침대 칸이 존재한다면 타지 마십시오. 그 기차는 최소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운행하는 기차입니다. 기차 안 시식구에 있는 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해당 물은 아직 세균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차 출입구를 기준으로 도색이 붉은색일 때 타지 마십시오. 그 기차는 외교부 공무원분들이 타는 기차입니다. 그분들은 외국인인 귀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택시는 가급적 이용하지 마십시오. 현지인 택시 기사분들은 당신을 지갑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해당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택시는 줄무늬가 있는 회색, 진한 검은색으로 나뉘어집니다. 줄무늬가 있는 회색은 일반 택시입니다. 아마 많은 택시 기사분들은 당신을 경계할 것입니다. 손짓과 몸짓 및 번역기를 통해 어떻게든 목적지를 얘기하십시오. 진한 검은색은 고급 택시입니다. 해당 택시 기사분들은 아마 귀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일반에 비해 최소 1.4배 비싸니 유의하십시오. 택시 기사들이 뒷자리에 탑승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열의 9은 가격을 뻥튀기 하려는 수작입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으시려면 언성을 높이더라도 앞에 앉으십시오. 택시 기사들이 미터기를 꺾지 않는 경우 당신을 완전한 지갑으로 만만히 보시는 겁니다. 다른 택시를 타십시오. 택시 기사가 트렁크를 여는 것을 거부한 경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한 후 화장실에 도착한다면 반드시 외교부에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비자 이 카드 뒤편에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거절한 경우 사력을 다해 운전을 방해하십시오. 아마 많은 상처를 입으시겠지만 생존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택시 외부의 작은 교통소음도 안 들리는 경우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인신매매 단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픈 척 연기를 하십시오. 그들은 아픈 인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생한 인간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택시 기사가 무시한다면 죄송합니다. 2-4-4의 규칙은 외국인님에 의해 정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에 감사합니다. 도와달라는 현지인이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현지인분들은 외국인인 당신을 경계합니다. 그런데도 현지인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목적이 도움은 아닐 겁니다. 저녁 12시 이후로 절대 돌아다니지 마시오. 자정을 넘은 시각부터 오전 5시까지는 외국인이 이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깜깜한 곳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외국인인 귀하를 납치하려는 조직은 밤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십시오. 저희 장미나라 현지인분들은 대부분 왼쪽 가슴에 장미꽃을 꽂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싱싱한 장미를 선물한다면 좋아할 것입니다. 다만 시든 장미를 선물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현지인분들에게 불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장미 외에 다른 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혹 현지인분들이 장미꽃이 아닌 다른 꽃을 꽂을 때가 있습니다. 노란색 꽃은 괜찮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주로 꽂고 다닐 것입니다. 다만 이외의 색깔을 보신다면 아래 규칙서를 한 번 더 숙지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하의 꽃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록색 꽃인 경우 직업이나 수입이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현지인들이 갖는 꽃입니다. 현지인 범죄자는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보라색 꽃인 경우 이들 대부분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정신을 팔아넘긴 현지인들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하십시오. 드문 확률로 종교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면 공공안전부에 신고하십시오. 적지 않는 포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흰색 꽃인 경우 주변 지인이나 일가족 구성원이 죽은 현지인분들로 현지인분들은 추모의 방식을 흰색 꽃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정의 돈을 주거나 고개 푹 숙일 경우 그분들은 외국인인 귀하에게 감사하며 식사 자리에 초대할 겁니다. 이 초대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초대만큼은 모든 규칙을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연하늘색 꽃인 경우 드물지만 연하늘색 꽃을 꽂은 현지인 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그놈들은 극단주의 독립단체 소속원입니다. 독립을 위해 외국인인 귀하를 인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시 숙소로 도망치신 후 공공안전부에 신고하십시오. 만약 그놈들이 확실한 독립단체라면 귀하에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양귀비인 경우 극히 드물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검은 양귀비를 꽂은 현지인 새끼를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공공안전부에 신고하여 먹구름이 꼈네요 라고 말하십시오. 적어도 먹구름에 관한 얘기는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새끼에게 들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새끼에게 자신의 꽃이 검은 양귀비라는 걸 들통내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신고한 장소에 즉시 장미 군대가 들이닥칠 겁니다. 귀하의 신고로 인해 꽃이 수확될 경우 천문학적인 포상금 및 명예 장미 시민권을 귀하에게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들키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장미나라는 귀하의 가족분들께 장례비 및 막대한 위로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장미나라 인터넷 인프라는 아직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해외 인터넷 사이트들이 접속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혹 어색한 귀하의 모국어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현지인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귀하께서 대가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불법적인 행위나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장미나라 공안분들은 장미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분들과 외국인분들을 체포하거나 제압하는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지인분들 앞에서 대놓고 장미나라에 관한 욕설은 하지 마십시오. 아직 문역을 개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현지인분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현지인분들은 저희 장미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장미나라에 관한 욕설을 그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규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간혹 현지인 놈들이 장미나라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그놈들은 신고하십시오. 약간의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8개의 규칙을 담긴 안내 책자입니다.
저희 장미나라에서 귀한 경험이 될 관광을 즐기십시오.